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을 이렇게까지 미워할 수 있고 사람에게 이 정도로 정이 떨어질 수 있는지 하도 기가 막혀 사연 보내봅니다. 듣기만 했었는데 제가 사연을 보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네요. 왜냐면 그동안 여기 사연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 시댁은 이 정도는 아니지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우리 시댁도 만만치가 않은 곳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본 시댁의 분위기는 참으로 오묘했습니다. 뭐랄까, 가부장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청 쿨한 사고방식을 가지신 참 모순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시댁에 들러 식사를 해야 했어요. 일이 생겨도 혹은 몸이 아파도 이 약속은 절대로 깨지 말았어야 했죠. 한 번은 제가 심하게 독감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주에 있을 시댁 식사에 참석을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독감 걸렸다고 군소리 엄청 들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이죠. 왜 그때 아프냐고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식구들 모여 식사하는 거 뻔히 알면서 미리 아프던지 아니면 아프지 않게끔 제가 미리 예방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저를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잡힌 시댁 행사 아니고 이 집안 며느리 노릇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었으면서 조심성 없게 독감 걸린 제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소리 들어보니 코 막히면 그닥인 것 같네. 훌쩍대지 말고 감기 걸린 티 절대 내지 마라. 네 시아버지는 큰일로 화 안 내. 절대 그런 양반 아니야. 그런데 작은 일에 네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인데 조심성 없어서 그르친 일이 있다면 거기엔 엄청 화를 내신다. 감기? 지금 감기 걸린다는 게 말이 돼? 병을 치실 거야. 게다가 욕까지 할 수 있다. 집안 행사 앞두곤 아프면 절대 안 돼. 아파도 참아야 하고 티내지 말아야 하고 숨겨야 해. 알겠냐? 시간 두고 계획적으로 아플 수 있다면 저도 그 방법 진심으로 알고 싶네요. 시댁에선 아프면 안 됩니다. 입원을 해도 알리지 말아야 하고 숨겨야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그걸 알면 이렇게까지 답답하겠습니까? 몰라요, 저도. 그리고 혼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다들 아프면 쉬쉬합니다. 들킬까봐 노심초사하고 들키면 아픈 상태에서 혼이 나야 했죠. 이와 상반되게 또 쿨하게 대해주시는 부분은 바로 명절 때 양가 방문 순서입니다. 저는 친정 먼저 가요. 저희 집은 딸만 둘인데 시부모님이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친정 먼저 가라고요. 매번 그러라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그리하라는 거였습니다. 설에 친정 먼저 갔다면 추석엔 시댁 먼저 오는 걸로. 딸만 있는 집인데 결혼시켜 놓았더니 몽땅 시댁 먼저 간다고 해서 늦게 오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냐고요. 우린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니 며느리 친정 먼저 간다고 해서 서운할 일 하나 없고 우리가 만일 며느리 친정에 먼저 보내주면 사돈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 게다가 우리 딸이 시댁에서 이런 특별 대우 받는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 우리를 더 믿으실 거고 딸 좋은 곳에 시집 보냈구나 하고 안심을 하실 것이라고. 명절에 친정에 먼저 가는 건 좋죠. 이거 가지고 아직도 많은 며느리들이 볼멘소리 하곤 하는데 먼저 저리 말씀을 해주시니 시부모님 말처럼 인자하고 배려심 깊은 분들이구나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 다르고 다르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원래는 이게 아닌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고 인자한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을 해주는 거야.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선 사돈들도 우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하는 거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물릴 수 있어. 왜냐면 우리는 시부모니까. 이런 마인드들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어떨 땐 너무 가부장적이어서 숨도 못 쉬게끔 만드는 반면 어떤 때는 엉뚱한 친절을 베푸셔서 정말인가? 고개 갸우뚱하게 만드시고 좀 복잡하고 특별하고 보통의 분들은 절대로 아니셨었는데 제 명절권은 시아버지의 독단적인 생각이셨고 그래서 제가 만약 친정에 먼저 가면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카톡을 보내오시곤 했었습니다. 언제 오냐고 왜 이렇게 안 오냐고 할 일이 산더미인데 네 아버지 때문에 나만 고생한다고 왜 나만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앞에선 인자한 척 뒤에서는 발 동동 구르며 빨리 오기를 강요하시는
참 모순이죠. 그래도 익숙해지니까 어느 정도 대응력도 생기고, 그리고 저런 모순적인 모습 보이실 때도 또 그러시는구나 하고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며느리 때려잡으면서 시집살이 시키시는 분들은 아니었으니까 이런 분들이 내 시부모님이시구나 하고 살았었는데, 그리고 모든 문제의 근원인 머니, 그 돈 가지고는 한 번도 문제된 적 없었으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어디야 생각을 했었는데 몇 달 전 일입니다. 결국 돈 문제가 터지고 말았거든요. 우리 아가씨, 시댁에서 막둥이라 태어난 우리 아가씨는 시댁에선 보물입니다. 20 중반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공주님이란 소리를 듣고요. 시부모님하고 포옹하고 뽀뽀하고 뭐 아주 사이가 좋은 편이죠. 애교도 많고 시부모님들 우리 아가씨 얼굴 볼 때 표정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인데 아가씨가 좀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일이 그렇게 힘들다고 맨날 운다고 하는 겁니다. 아침이면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죽지 못해 어쩔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일을 하러 간다고 하며 시부모님이 전체 회의를 모집을 하신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의논 좀 하자고 말이죠. 뭐 일이 힘들어서 충분히 괴로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좋아 아침에 기분 좋아 팔딱팔딱 일어나서 회사로 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 입장에선 이런 일로 전체 회의를 모집하신 시부모님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서운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아가씨와 같은 입장 아니니, 그리고 나는 아가씨보다 어른이니까 이해하자 칠 수 있지만 당시에 시부모님 정말 저를 엄청 괴롭혔었거든요. 때는 우리 모두가 힘들었었던 코로나 때로 돌아갑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진짜 딱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게다가 몸까지 아파와서 더 이상 일을 못할 지경까지 갔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시부모님에게는 아픈 티 절대로 내면 안 된다고요. 몸이 어떻다 저떻다 그래서 병원을 가야 한다는 말 그분들 귀에 들어가면 불효령에 떨어집니다. 친정 도움 받아서 겨우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지금 아내가 몸도 아프고 일까지 너무 안 되니까 힘들어한다. 그래서 그냥 가게를 접고 당분간 집에서 쉬게끔 하고 싶다. 라는 말을 저와 의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어머니에게 했는데 저 완전 개 쌍년 되었었습니다. 욕을 하시진 않았지만 그 특유의 말투가 있어요. 막 소리를 질러대거나 하진 않는데 완전 협박조로 너가 지금 우리 아들 뜯어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냐고. 얼마나 정신력이 약하면 하루 이틀 일한 것도 아니고 가장 힘들 때 힘들다고 징징대서 우리 아들 입에서 가게를 접게끔 해야겠다는 말이 나오게끔 하냐. 지금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감사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네가 몸이 아픈 이유는 덜 정신이 깨어있어서 그러는 거라 하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진 제게 그러셨죠. 일을 관두겠다 어쩌겠다라고 말을 하는 건 사돈들에게 큰 죄를 짓는 거라고요. 지금의 너가 있기까지 그분들의 노고가 어마어마할 텐데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를 해버리면 부모님이 키워주신 것에 대해 배신을 하는 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 떡실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뭔 줄 아냐고. 그냥 피곤해 힘들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오면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쓰러지는 게 그게 바로 떡실신이라고. 집에 들어와서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그 이후 잠을 자는 건 떡실신이 아니니 그 정도 수준까지 가보고 나서 다시 남편과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저는 제 일에 있어서 남편과 상의를 해본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이후 하루에 돌아가면서 시부모님이 10통 이상 전화를 해대더군요. 잘하고 있냐고 힘드냐고 잔소리하는 잔소리를 하면서 저를 괴롭혔었는데 자기 아들도 안 노는데 며느리 노는 거를 못 보겠다 이거였겠죠. 뭐랄까요. 막 욕을 하는 거 아닌데 정말 듣기 싫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 피곤하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입에 발린 말 하고 그래서 그때 학을 뗐었는데 당신들 자식 일하는 거 힘들다 하니 어떻게 할지 의논을 좀 하자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일에서 시자는 시자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저와 있었던 일 지나봤자 고작 2, 3년인데 참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그래도 오라 했으니 갔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아가씨 문제를 해결하라고 드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얼마나 생뚱맞은 해결책이 나올지 은근 기대까지 되더라고요.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시부모님 그러셨습니다. 아가씨를 그만두게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다 큰 자식 용돈 주며 살 순 없으니
저희 보고 아가씨 지원을 좀 하라는 겁니다. 주변에 직장 잃었다는 느낌을 주기보단 맞지 않아? 다른 길을 찾고자 하는 느낌으로 알려야 하니까 그런 품위 유지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술도 마셔야 하고 옷도 사 입어야 하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해야 하니 그 돈을 저희 보고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체면은 살려야 할 거 아니니 주변에서 일 힘들어 관뒀다 하면 요즘 젊은 것들 다 그렇다고 할 테니 절대로 티나지 않게끔 만들어 놓아야 할 거 아니야? 그렇다고 억지로 일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때와는 다르게 요즘 애들은 그렇다고 하더라. 힘들면 관두고 다른 일 찾고 우리 딸이라고 해서 그러라는 법 없지? 너는 언니랑 오빠한테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지원받고 그리고 자해부금도 얼마 남았는지 뽑아서 네 새언니한테 넘겨줘라. 일을 관뒀다고 해서 아껴가며 네 거 팔아가며 살겠다 하지 마. 그럼 엄마 아빠 너무 속상하니까 돈 잘 버는 오빠랑 언니가 있는데 너 안 그래도 돼. 일하지 마. 그냥 지금은 머리 좀 식히면서 다른 일 찾아봐. 대신 나중에 돈 벌기 시작하면 지원금은 중단될 거야. 너무 안일하게 살려도 하면 안 되지만 너무 빡세게도 살려고 하지 마. 그게 요즘 MZ 세대들의 특성이라며? 알겠지? 애체면 잘 살려줘라. 서운하게 하지 말고 부담된다 티내지 말고 우리가 저 녀석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이걸로 회의는 끝. 너는 내일 당장 회사 관둬. 그리고 오빠 언니한테 당분간 지원 받아. 저와는 너무 판이하게 돌아가죠. 당신들의 딸이니까요. 저게 말이 됩니까?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일 안 하는 시누이를 먹여 살려라? 체면 유지하게끔 돌봐줘라? 말이야 방구야. 정말 웃기는 말이죠. 무슨 생각으로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가슴속 꿀렁꿀렁 올라오더라고요. 화가 났었던 건지 아니면 이판사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 제가 그러고 있더군요. 저희 먼저 체면을 좀 생각해 달라고요. 지금 저희 전세 살고 있는데 집 한 채 사주시면서 체면 살려주시면 그럼 아가씨 지원 빵빵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체면을 살려주고 싶으면 아들 체면부터 살려주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래야 아가씨도 편안하게 저희 지원 받으며 살 텐데 어머님 아버님이 워낙에 교육 잘 시키셔서 염치라는 게 있는 아가씨인데 우선 저희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보상을 해주셔야 아가씨도 마음 편하게 저희 지원 받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가정교육 잘 시키셨고 제가 봤을 땐 우리 아가씨 양심 있는 사람인데 만일 오빠 체면 먼저 세워주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하고 싶다 해도 그 지원 안 받을 것 같다고. 그러니 남편 체면 먼저 세워달라 웃으며 말을 했네요. 집 한 채 사달라고요. 아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만 보는데 갑자기 남편이 웃음을 빵 하고 터뜨리는 겁니다. 한참을 웃더니 저희 이만 가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저희는 바로 시댁을 나왔고요. 아가씨는 일을 관두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아가씨 지원을 하려면 먼저 시부모님이 저희 지원을 해주셨어야 했으니까요. 원래 같았으면 제게 바로 전화를 하셔서 잔소리 늘어놓았어야 했는데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니까 조용하더라고요. 남편을 통해 들은 건 이랬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더니만 별난 시부모 밑에서 별난 며느리 나온 것 같다고요. 왜 갑자기 각성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보고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대단한 건가요? 저는 이치에 맞는 말을 했을 뿐인데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눈치 볼 필요 없구나. 말을 하면 되는 거였구나. 잡아먹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요. 그날 제 입이 터지지만 않았다면 아마 저희는 지금 아가씨를 몸바쳐 지원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매일같이 시부모님 전화 받으며 이런저런 간섭에 휩싸여 살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입이 터진 그 다음부터 이렇다 할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냥 저도 이판사판 아사리판이다 생각하고 조금 불합리하다 싶으면 그냥 질러버리려고요.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말이죠. 다음번에 또다시 일이 생기면 또 사연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잠잠한데 또 모르죠. 워낙에 별난 분들이라 분명히 조만간 터질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조용하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